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김도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정말 뜨겁습니다. 네. 코스피가 8%대 급등하면서 8,4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1,000스닥마저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이제 1시간이면 우리 대표팀의 첫 상대 체코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우리 증시의 이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꼭 승리하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이달 들어서 매수 사이드카 3번, 매도 사이드카 3번이 발동될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끝까지 힘내주기를 바라보면서 증시 프라임타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내용 먼저 정리해드리죠. 네, 오늘장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을까요? 순매수 1위에는 바이오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장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순매도 1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해주고 있는 삼성전자 다시금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다음으로는 프라임비트픽 시간입니다. 시장 전략과 함께 관심주, 공략주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소부장 종목들이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삼전닉스와 상승과 함께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기판의 부족에 직수해주 알려드린다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11%대, 8%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장 시즌2가 시작이 되는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만 워낙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직접 프라임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이 미국 증시, 미국 경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FOMC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다가올 실적 시즌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 프라임 빅톡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정말 뜨거운 불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투자상의 1%는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자세한 시장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 게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차트 인베스트 이형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시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처음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그래도 나와주셨는데 바로 또 시장이 이렇게 좀 화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우리가 좀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좀 즐겨봐도 될까요? 네, 우선 뭐 오늘 반등이 좀 상당히 좀 좋은 부분, 네. 좋은 부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찐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6월까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현재 좀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제 정세 그러니까 뭐 중동 불안, 이거에 따른 환율과 유가의 불안정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신용 잔고가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 있던 점. 또한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 증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어렵게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믿고 가야 될 거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7월이 되게 되면 또 실적 시즌 여기에 따라서 또 상승이 또 나와줄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있고 또한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AI 수요 급증은 이어진다라는 점 또한 지금 쇼티지 지금 키워드가 쇼티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리고 내년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영업이익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숫자가 찍히는 반도체를 믿고 계속 가신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고 힘든 구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섹터가 되는 게 반도체라는 점, 그 점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함께해서 6월 달은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지금 악성 매물들이 있었죠. 그냥 신용 잔고라든지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한 가지 이벤트 더 남았습니다. FOMC. 네. FOMC 이후로 저는 6월 달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져가는 코스피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7월에 이제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금 고점을 또 깨고 올라갈 수 있는 신고가 행진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 거라 봅니다. 벌써부터 최근에 조정이 좀 시장 조정 나오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 또 인버스 사야 된다, 또 하락장이 왔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절대 아직까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근거는 반도체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올해 피크아웃 찍냐? 이것도 아니고 네.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아무리 주식시장이 선행을 하더라도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도체를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물론 거기서 이제 필두가 되는 거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높아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반도체 소부장도 분명히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또 뚫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6월 달은 6월이 이제 6월 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이런 구간을 보시고 그리고 7월 달부터 또 본격적인 지수 신고가 행진을 또 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에는 저점을 조금 다진 이후에 7월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반도체 실적 랠리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도 빨간불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전략으로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오늘 같은 강세장에서 투자 상위 1%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실시간 순매수 상위 탑10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가 오랜만에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빨간불을 좀 강하게 켜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1%대 반등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사와 HBM 그리고 디램 검사 장비 공급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8%가 넘게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에이징랜드도 함께 개발 중심에서 양산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전환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받아가면서 오늘장 무려 10%가 넘게 장대 양봉 그려내고 있고요. LS 그룹주도 오늘장 빨간불입니다. LS 일렉트릭이 내년 영업이익 7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수주 호황에 대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로봇 시장으로의 진입 덕분에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목표 주가 대폭 상향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BH가 5% 가깝게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에 리노공업이라든지 원익 IPS 같은 소부장 종목들도 함께 강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에이징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가 오늘장 10%가 넘게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조금 있었더라고요. 이 종목은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우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설계사로 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TSMC와 협력사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네. 모니텀은 상당히 좋은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반도체 중에 한 곳인데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워낙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박스권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자에서 이제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 흑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을 보시게 되면 네. 에이징랜드 역시 이제 올 안에 또 흑자로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흑자를 이뤄냈다라고 하면 상당한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보시되 현재 자리는 위험하지 않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26,000원, 그리고 31,000원 구간, 예, 요 구간이 지금 박스권 구간입니다. 이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바닥을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저점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뭐 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징랜드는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돼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지금 좀 분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아직까지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흑자 전환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TSMC와 함께 ARM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주는 종목이고요. 에이징랜드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순매수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팔고 있는 종목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도 탑10 종목들 안에는 오늘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LG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오늘 대부분 모두 빨간불 강하게 켜내고 있죠.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0%가 넘게 올라주면서 지금 33만 전자 돌파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함께 SK스퀘어까지 9% 내외의 강세권입니다. SK하이닉스는 228만 닉스대 움직이고 있고 SK스퀘어도 함께 강한 흐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부침이 있었던 LG그룹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LG이노텍 다시 한번 반등세 보여지고 있죠. 5%가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LG전자도 함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6.4%가량 올라주면서 24만 원 선 지나가는 LG전자고요. 반대로 오늘장 심택 같은 경우에는 힘이 조금 약합니다. 심택 오늘장 신고가 행진 보이다가 이후 음봉으로 돌아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 나와주면서 2% 이상의 약세권 그려나가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가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66만 원 선 지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현대차 그룹주도 최근에 단기 변동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장 현대차와 함께 현대오토웨버까지 4에서 6% 내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6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함께 강한 흐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심을 많이 받는 오늘장인데요. 그 안에서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관점에서 신규 진입도 좀 가능합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뭐 오늘 급등은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급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펀더멘탈 훼손보다는 심리적인 뭐 그런 영향에 따라서 주가 과도하게 지금 5월부터 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 저점에서 저점을 좀 형성해주고 올라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그룹에서 로봇 사업 진심이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 항상 100조를 가지고 언제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받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현재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다. 네. 이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도 신규로 분할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최근에 낙폭이 좀 과도했습니다. 지금 5월 12일 날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최근 보시게 되면 50만 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죠. 이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털 훼손은 없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들 그리고 매크로 이슈들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 양봉을 만들면서 지금 58만 원대 저점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로봇주가 이제 뭐 실적이 뭐 숫자가 찍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이다. 이 저점을 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을 본다라고 하면 항상 변동성의 키워드는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리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 이렇게 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하는 전략. 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많이 부침이 있었습니다. 저점을 확인했으니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지만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5거래일째 사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순매수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시죠.
앞서 순매도 종목들에 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순매도지만 계속해서 주간으로는 순매수 들어오고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삼전닉스 오늘장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있고요. LG전자도 함께 탄력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미래에셋증권 최근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깊었었죠. 오늘장은 그래도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5% 이상의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핸들러 그리고 검사 장비 기업인 인티맥스를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를 제조한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계속해서 밀리다가 오늘장 4%라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한미약품도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상승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까지 3% 이상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1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라는 초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33만 전자 뚫어낸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고점 대비해서는 좀 아직까지 많이 밀려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이제 다시 가려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예, 삼성전자는 예.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현재 지금 주가가 30만 원대면 뭐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삼성전자를 보유하시고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쵸. 예, 그리고 뭐 눌림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한번 6월 달에 37만 원 고점을 뚫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제가 시황 설명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좀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거의 100조 가까이 나올 것으로 맞아요.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이게 정점이 아니라 피크아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확실히 되고 쇼티지 현상.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를 볼 때는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이 쇼티지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냐 안 되냐. 요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뭐 디램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되면서 지금 뭐 부품 다른 부품들도 뭐 MLCC라든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AI 수요가 확실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은 속도 조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크로 이슈 때문에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단위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또 키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빚만 내서 투자 안 하시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다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는 뭐 언제 들어가야 되냐. 지금 30만 원대인데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실 건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앞서 우리가 4월 달에 보시게 되면 20만 전자 할 때 언제 30만 전자를 가지라고 했는데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30만 원을 상당히 빠르게 뚫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속도 조절을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37만 원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은 지금 월봉 보시게 되면 이격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달에 보면 5월 달에 양봉이 상당히 크게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격 조정도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 네. 앞서도 보시게 되면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 나오고 다시금 5월선을 회복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꺾였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계속 반도체 봐야 된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숫자가 찍히고 천문학적으로 영업이익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실적이 그 정도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보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직전에 고점을 좀 뚫지 못했던 박스권들이 있죠. 그러니까 28만 원 구간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28만 원대 이게 저항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3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거. 지금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이야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 뚫고 지금가를 한번 노려보는 기다리시면 되는 그런 구간인데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만약 분할로 매수를 30%를 했다라고 치면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29만 원 부근, 그러니까 1차 저항이 됐던 부분,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매수를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분할 매수하는 자리는 24만 원까지. 우리 24만 원까지 저는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다만 돌바락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6월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그다음에 CPI,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변동성. 지금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르면 크게 오르고 빠지면 크게 빠지는 이런 장이 됩니다. 이때는 뭐다? 분할 매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계속 강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분할 매수로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 접근을 해보시면 삼성전자 올해 연말까지는 적어도 계속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추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매크로 악재가 좀 나올 수도 있으니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자세한 전략 만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도 종목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들 삼성 SDI와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등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테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가 강합니다. 오늘 삼성 SDI가 10%가 넘는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도 7% 넘는 강한 흐름 연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함께 오늘 KX 하이텍이 또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AI 서버용 MLCC 이형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빨간불 이어가고 있는 KX 하이텍이고요.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주가 상승 보여주면서 6.7%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장 올라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수주 달성 목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6.5%라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라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항공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서 항공업계 수익성 개선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슈 나와주면서 대한항공도 7%라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도 5%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테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 행진 이후에 오늘장은 숨고르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다행히 좀 5%대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부침이 있었는데요. 그럼 현대차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시작이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현대차도 지금 반도체 다음으로 좋게 보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공매도 영향으로 좀 주가 눌림이 있었고, 네. 그리고 물론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매크로 이슈에 따른 좀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이 네. 증권사의 목표가가 100만 원. 100만 원까지 지금 현재 리포트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 100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온 좀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자동차 본 사업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관련 이 멀티플이 확장이 될 거다. 요거에 따른 기대감들이 지금 하반기에 현대차가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반도체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숫자가 찍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가는 것인데 로봇이 당장 아틀라스가 이제 산업 현장에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자동차 본사업, 이 본사업에도 좀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로봇 사업도 본궤도, 이 본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현대차도 10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섹터로,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두 번 저점을 잡았습니다. 50만 원대에서 50만 원 중반에서 두 번 저점을 잡고 현재 지금 다시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요 종목 또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요 종목도 분할 매수의 기회에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6월 1일 날 78만 3천 원을 찍고
지금 조정이 또 가파르게 나온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저점을 2번 잡았죠. 그러니까 쌍바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점을 2번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 종목 또한 분할 매수, 1차 분할, 2차 분할은 2번째 박스권이 되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최근에 공매도로 인해서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왔죠. 그래도 2번 연속 저점 잡았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분할 매수 관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까지 네 종목에 대한 전략 만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또 상승장인 만큼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추천 주는 코칩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코칩 같은 경우 이제 AI 반도체 핵심 이제 기술력을 좀 필요로 하는 네. 그러니까 MLCC 관련 수혜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단기 납부가대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쇼티지 그러니까 MLCC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MLCC 쇼티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 또한 급등세가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방이 워낙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파생돼서 지금 섹터들이 순환매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는 종목으로 코칩이라는 종목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 5월 29일 날 36,500원까지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MLCC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할 것이다. 요거에 따른 모멘텀을 받아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점 매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오늘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22,150원대 가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00 이하에서는 분할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시고 일단 손절가는 1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AI 반도체, MLCC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코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TP는 27,000원 그리고 손절가 1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많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또 첫 출연이신데 많은 분들께서 또 차분하게 잘 말씀하신다라고 또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도 대표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지금 화면 나오신 밑에 QR코드 찍으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사긴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 지금 시장은 분할 매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 3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 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 변동성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부분들을 제가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도 이렇게 드리는 방이 되니까 지금 바로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실시간 전략 알려드린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단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대표님의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투자상의 1%는 지금 함께 하셨고요. 이형빈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동일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드컵입니다. 축구 좋아하세요? 그렇죠. 근데 축구를 못 보게 생겨가지고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죠. 이거 저희 코너 끝나면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일정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월드컵이 있건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있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 8%대까지 급등하면서 8,400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코스닥이 다시 선을 회복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흐름 뭐 그대로 이어가면 좋을 텐데 변동성이 또 최근에 워낙 컸어서 다음 주엔 또 어떨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호재가 이제 발표가 될 시점만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이란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타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끝낸다.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명분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CPI 발표했고 PPI 발표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유가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금리를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유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절제절명의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전쟁을 끝날 가능성이 명분이 이제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주말 동안에 어떤 좀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호재가 더 많아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음 주에 뭐 FOMC 회의를 통해서도 좀 긍정적인 발언이 좀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오늘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드디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뭐 일시적인 어제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늘 뭐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연속적인 상승이 좀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좀 긍정적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다시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고 또 전쟁도 끝나가는 어떤 그런 기대감 속에서 간밤에 미국 증시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격 이슈 3가지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주도주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0%대, 8%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장 시즌2에 돌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밤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테마주 성향의 어떤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 그리고 관련주까지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건설주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입니다. 시장에 다시금 좀 장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약간 꺾인 듯합니다만 여전히 10%대 삼성전자 상승 중이고요. SK하이닉스 7%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워낙 큰 변동성 속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웠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하네요.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뜨거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로 좀 전환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상승의 배경은 뭐 어제 나왔었던 뉴스 이제 수출 데이터,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역대급이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3분기 흑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오늘은 이제 구글의 TPU 관련된 2나노 수주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가 진짜 3분기 때는 2분기 때는 조금 뭐 BEP 정도 수준으로 좀 옮겨질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진짜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SK하이닉스보다 더 실적에 대한 아웃퍼폼을 좀 높게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더 특히나 강한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증설 관련돼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점도 좀 고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결국엔 2030년까지 증설을 2배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젠순왕 CEO가 여기에 있어서 그래도 AI 칩에 대한 수요는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시장에서 증설 투자가 조금 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전라도 광주에 뭐 패키징 공장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사측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파운드리 쪽에 대한 지금에 대한 공장으로서는 수주를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테일러 공장은 지금 증설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도 이제 증설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네. 오늘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로봇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현재 어떤 상황인지들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젠스랑이 떠났죠. 그리고 나서 정말 관련주들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져서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오늘 네이버 급등하고 있습니다. 11%대. LG전자도 5%. 그러니까 두 종목이 오르곤 있습니다만 네이버가 더 많이 오르면서 시총이 좀 역전되는 오늘 상황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현대차도 오늘 5%대 오르고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 등 관련주들이 오늘 오르곤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워낙 좀 많이 빠진 구간이어서 이거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에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젠스랑 뭐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적으로. 네. 뭐 제가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했을 때 43% 빠졌고 그리고 로보스타도 역시나 한 40에서 50%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으로 빠졌으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AI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하니까 여기에서 소외를 받았었던 섹터의 종목들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종목마다 좀 틀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월이 어느 정도 이제 중순 넘어가고 7월로 다가가면 다시 이제 실적 관련된 얘기를 좀 슬슬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실적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종목에 있어서는 이 차별적인 흐름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은 역시나 오늘 뭐 HL만도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뭐 계속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하반기에 로보택시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과 더불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그리고 로봇, AI 관련된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잘 가면 또 로봇이 잘 갈 것 같고 또 로봇만 갈 것 같진 또 않단 말이죠. 이 흐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결국에는 디폴트 값은 반도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 돼버린 예.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탑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돼서도 이 어떠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조금 더 높게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트레이딩 역시 가능하지만 네.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아웃퍼폼이 커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이 가장 탑티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로봇을 만들든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만들든 뭐 상관없이 본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본업을 바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보면 현대차 그룹 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끌고 가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네. 타이밍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막 최근에 뭐 80만 가느냐, 100만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제 오늘 올라서 이제 63만 원대인데 현대차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현대차는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PER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어. 그런 점에서 실적이 여기에서 조금 더 뭐 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조금 부진했었던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유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지만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전쟁에 대한 돌발 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차츰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이제 유럽 쪽과 그리고 하반기에 FSD를 바탕으로 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전기차 쪽으로 더 많이 투입이 되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전기차를 안 만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기차도 만들고 있는 가운데서 하이브리드향 관련된 자동차도 만들고 그리고 내연기관 차도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잘 되어 있는 쪽은 누가 뭐라 해도 현대차가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피지컬 AI와 로보택시는 거들뿐 추가적인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60만 원뿐만 아니라 뭐 앞자리가 좀 바뀔 수 있는 흐름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로봇, AI 관련 주들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자금이 몰리는 어떤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합니다. 관련주의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네.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올랐다기보다는 스페이스X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된 사업이 조금 네. 더 커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도 좀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장 이후에는 세론성적인 부분으로 주가는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셔라. 그리고 공모 청약이 4배 정도 달성이 됐다고 네.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 지구적인 수급 쏠림이 스페이스X 상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어졌기 때문에 예. 상장을 하면 이제 다시 청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던 자금들이 다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도 이제 청약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만 이렇냐? 당연히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 미국 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관련돼서는 소멸성, 재료 소멸에 대한 세론성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좀 부정적으로만 너무 보지 않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문난 잘채 먹을 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관련 테마주들을 보면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스피어 등등 이제 꼽히는데 사실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좀 많이 빠지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주들은 흐름이 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주 항공 쪽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큰 기업이 상장을 했다라는 트리거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을 굳이 우주항공과 연결해서 보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건 방산 관련된 업체들, 방산. 우주항공과 같이 연결을 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우주항공만 진행을 하는 기업들 자체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뭐
당연히 이제 스피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 여러 가지 특수 학금을 이제 이 스페이스X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나름 좋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뭐 발사체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위성 관련된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산 관련된 뭐 LIG 이 이름이 바뀌었죠. LIG 넥스원에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디펜스 앤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라 이제는 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를 많이 쏘면 결국에는 어떻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태양광 쪽에 뭐 데이터 센터를 뭐 달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뭐 이 우주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역할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뭐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사업도 어떻게 보면 우주 쪽과 연계될 수 있을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뭐 같이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예.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에도 강세를 보였지만 조금 더 이제 강세가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를 어제부터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뭐 미국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우주 항공과의 연계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슈들 짚어봤고요. 다음은 원전 건설주입니다. 사실 원전 건설주가 최근에 지난 5월 중순인가요? 그때 이후로 너무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는. 하지만 오늘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K원전 수주 러시가 재현이 될 수 있을지 원전 건설주 좀 어떻게 보세요? 원전 건설주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종전이 다시 마무리가 되면 네. 유럽,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원전 수주 그리고 중동 지금 뭐 이란과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뭐 카타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원전 수주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원전과 더불어서 같이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 업체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근데 단기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역시나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역시 모멘텀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뭐 지금은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와 원전 레퍼런스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하는 점이 있지만 앞으로의 상승은 원전에 대한 레코드를 어느 정도 계속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과 더불어서 우리 국내 쪽에서는 이제 건축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나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은 단기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 간밤에 있었던 종전 관련 이슈 때문에 반짝이는 것이고 지속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원전으로만 네.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 많이 뭐 좀 주가가 부진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뭐 북미 쪽 미국에서는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뭐 원전 관련돼서 엄청나게 국가에서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원전 관련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확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보다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거리들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뭐 나라마다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뭐 유럽 연합에 대한 그런 원전의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기회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원전뿐만 아니라 SMR, 소형 원전 관련돼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MR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가격 구간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나 뭐 어느 정도 매력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원전주, 건설주 좀 나눠서 봤을 때 네.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건설 따로 본다라고 봐도 네. 결국엔 탑티어, 탑티어. 가장 이제 실적이 좋고 업황에서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데에서는 가장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원전 관련돼서는 뭐 탑픽 종목이 딱 정해져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예, 이쪽 관련된 종목이 이 원전 관련된 ETF 쪽에서도 다 교집합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쪽에서는 역시 이제 원전 관련된 레퍼런스와 건축 경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공동적으로 교집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가장 선두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굳이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삼성 E&A, GS건설, 그리고 DLENC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 이제 포트 분배를 할 때 원전 건설주도 내가 넣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두에비는 당연히 가져가실 것이고 네. 건설주 중에서 아까 뭐 5개, 6개 기업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팀장님은 하나 꼽는다면? 뭐 현대건설이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원전 관련된 레퍼런스가 가장 많고 예. 그리고 건축 관련된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해도 SOC 사업을 원체 많이 하고 있어서 예. 현대건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 건설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타픽 어떤 종목인지 꼽아주시죠. 오늘 장 타픽은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단 장비 관련된 종목을 별로 네. 소개를 해드리질 않은 것 같아서 EST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EST요? 예. 이 회사는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HPSP와 동사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기술적인 이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HPSP보다도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쪽으로만 매출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네오콘 장비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상반기까지로만 상당히 좀 많은 매출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매출에 대한 다변화도 장비의 퍼포먼스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실적으로만 보면 5년간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28,3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3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26,000원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엔 장비 증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쪽 거기에서 이제 D램 쪽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고단화 그리고 이 용량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어닐링 장비나 네오콘 장비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타픽 종목으로 EST 꼽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뭐 대형주, 대장주들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소부장주들이 대형주보다 좀 더 뜨겁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다른 방송들 통해서도 얘기를 더 해드렸는데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근데 지금 봐도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 때문에 엄청 많이 못 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물론 뭐 반도체 탑픽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큼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거지
코스피에 어떻게 보면 상장이 되어 있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의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뵙게 되겠군요. 지금까지 독립리서치 PNG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장 전략과 함께 관심주, 공략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미트 픽 시간 오늘 상승장인 만큼 공략주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딜사이트S 정효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좀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은 좀 즐겨봐도 되는 걸까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장세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긴 했지만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급변동이 좀 커지고 있죠. 장세 지수에 대한 이 지수 포인트가 하루에 7, 8%, 많게는 이제 10% 가까이 이런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휘둘리기 쉬운 시장이다. 그만큼 매매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지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시장을 가장 크게 억눌렸던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시장 리스크,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좀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이제 타격 위협 철회라든지 중동에 대한 전면적인 위협들 이런 것들이 좀 조금 이제 해소가 되면서 강하게 시장 반응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한 8%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나스닥, 다우조스 지수도 한 2% 전후에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0%가 넘는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8% 가까운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대거 장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갭으로 뜨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어제 옵션 만기의 영향이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졌었는데 추세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이제 상방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변동성 자체는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좀 휘둘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다행인 점은 유가는 좀 상당히 잡혔습니다. 유가는 4%대 밀렸는데 아직까지 좀 잡히지 않은 것은 이제 금리와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 환율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1,520 정도 수준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한 1,480이나 90대, 1,500 이하까지 내려준다면은 좀 더 장세에 대한 이제 상승 탄력이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수가 있다.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엊그제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수준보다 조금 이제 높게 나오긴 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점들이 좀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다는 점들 상당히 증시에 안정적으로 유입이 좀 되고 있고 결국에 증시에 대한 반등성이 특히나 최근 코스피가 다시 한번 8,300대 오늘 같은 경우에 8,400대 근처까지도 수준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장세 자체 특히나 코스피는 올라가는 데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약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장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 이유를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개인들에 대한 특히나 이 매수세, 이 예탁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자금 자체가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밸류업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저평가에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상방 동력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밸류업 관련해서 정부 정책까지도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라면 충분히 지수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당장에 좀 밀리면은 그런 공포 심리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매집을 한다면은 조금 이제 좋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 차트 자료를 좀 보시면은
코스피만 먼저 놓고 봤을 때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나왔죠. 불과 6월 2일 8,900까지 급등이 좀 나와준 뒤에 3거래일 만에 7,000포인트, 7,400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불과 그냥 1,500% 가까운 이제 포인트 자체를 밀리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이제 크게 나오는데 못해도 최근에 7,400에서 7,500대 구간을 지지를 해주면서 지난 단기 21선에 걸쳤던 7,200대까지는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방을 지지해주는 힘을 보이고 나서 오늘 강하게 갭을 뜨면서 8,300까지 올려주는 모습이고, 다만 오늘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이벤트, 특히나 돌발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갭으로 뜬 이 구간 자체의 이 폭이 최근 들어 가장 크거든요. 어제 고점 7,800에서 오늘 8,400, 거의 400포인트가 넘는 그런 이제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다음 주에 이 갭을 한번 메꿔주는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좀 굉장히 크다.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 두셔야 되고, 오늘 당장의 지수가 갭으로 뜬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장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매매를 하면서 흥분을 하게 되면 내동매매라든지 나도 예기치 못한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시라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재차 한번 갭을 메꿔주는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하게 갭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1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 모습인데, 아직 1050, 기존의 21선 근처까지는 돌파를 나오지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수 자체는 올라가지만 결국에 강한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로봇주들, 로봇 관련 섹터도 따라 올라오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에요.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 그동안 워낙 코스닥 단기 고점 대비 낙폭 자체가 크다 보니까 기존의 1100포인트에서 1150포인트까지도 회복이 된다면 그동안에 밀렸던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에서 충분히 10에서 20%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저점에서 매설 종목을 찾는다면 2차 전지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라 말씀드리겠고,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는 조금 한번 조정이 나오거나 그동안의 ETF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가격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상태에서 굉장히 좀 재미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런 구간을 좀 잘 노리셔서 매매를 좀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반등해주고 있지만 갭을 메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공략주에 대한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고영과 함께 ISC까지 지금 이틀 만에 수익률이 30% 내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고영은 이틀 전 공략주였고요. ISC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공략을 했습니다. 오늘장 두 종목 다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의 히트픽 종목은 자화전자였습니다. 일단 어제 종목부터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예,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텔레방 바로 입장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접속 매수하신 분들은 많게는 짧게 불과 이제 그날 10% 가까운 이제 수익자를 줬습니다. 근데 완전한 이제 매수가 자리까지는 좀 이제 타이트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모듈 쪽, 특히나 이제 핵심 부품 생산 관련해서 최근에 제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차트 자리가 단기 정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왔다는 점들을 좀 참고로 해서 볼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26년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오면서 2분기에 대한 실적 상승까지도 지속적인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세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더라도 실적 자체가 좋은 종목들은 장세가 오히려 밀릴 때,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 그런 기회가 저로의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은 반드시 참고를 해서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최근 자화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단기 4월 28일이었죠. 61,400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 가격 조정 자체가 굉장히 좀 급하게 좀 나왔습니다. 단기 30% 넘는 가격 급락 뒤에 다시 빠르게 또 30% 넘는 상승이 나오고, 그 뒤에 40%가 넘는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저렇게 많게는 단숨에 30에서 40%의 가격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미수, 신용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말씀드리겠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분봉 차트 자리상
당초 11시 기준으로 3만 3천이한테 자리를 좀 잡아드렸는데 바로 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3만 8천대까지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어요. 거의 15% 넘는 이제 수익 차례가 나왔는데 매집을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3만 3천 이하 매수가 자리가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3만 3천 이하 꾸준하게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고영 같은 경우에도 이틀 전에 잡아드린 종목인데 고영도 마찬가지로 이번 SDI라든지 AOI 분야에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거의 뭐 점유율 탑 1위, 2위를 이제 해당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AI 서버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최근에 AI 메모리 모듈 소캠이죠. 소캠2의 검사 장비까지도 공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특히나 매수가 자리 주고 나서 바로 어제 10%가 넘는 급등 나오고 오늘 추가 7%가 넘는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4만 원짜리까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매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과 뭐 2, 3거래일 만에 30%가 넘어가는 30% 넘어가는 이제 수익자리를 나오다 보니까 장세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일부 물량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한 4만 정도에서 일부 한번 수익 대응을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추세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해두고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영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3만 2천이야, 3만 원대 매수를 하고 나서 구태여 지금 자리에서 이미 갭으로 뜨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3만 7천이라든지 3만 6천대 기존의 21선 근처까지 위협하는 자리까지 조정이 안 나온다면 그대로 추세를 끌고 가면서 4만 5천 이상까지 잡아들 목표가 5만 원대까지 추세를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한번 물량의 이제 10에서 20% 한번 분할 매도 수익 대응 한번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 대한 비중 조절 한번 사실 말씀드리겠고 종목 자체가 아무리 잘 가더라도 내가 너무 무리한 비중을 싣게 되면은 종목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변동성이 뭐 한두 호가만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거에 대한 그런 견디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비중 조절이 항상 핵심적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ISC가 있어요. ISC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스틱으로 잡아드리면서 항상 단기적인 저점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ISC도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이제 지수에 대한 급락이 나오면서 밀렸던 부분들이 과하게 나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제 투매성 매물로 인해서 거래 없는 가격 조정들이 좀 크게 나오면서 기존의 120선 자리까지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저점 구간대에서 잡아 들어갔죠. 우리 히트픽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런 히트픽 종목들, 정보방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점 자리만 강력하게 공략을 한다면은 내가 손절 라인 때는 짧게 잡는데 손절 라인 때는 5% 잡고 먹을 때는 30% 40%가 넘어가는 그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에 IS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수하고 나서 내가 30%가 넘어가는 수익 자리를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25만에서 단기 목표가 27만 원대까지 그대로 끌고 가면서 특히나 ISC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영업이익 자체도 높은데 마진 자체가 높다라는 거예요. 고마진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3단 패키징이 증가하면서 수혜 자체가 ISC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점프 기대감들, 특히나 재무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최근 수급 주체를 좀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외인들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어요. 그동안 주가 밀렸을 때 오히려 외인들은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었다라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기관 쪽에 대한 수급이 새롭게 다시 한번 이제 붙어주고 있고 ISC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23만에서 뭐 25만 원 구간 일부 이제 물량 한 20에서 30% 수익 대응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22만 원짜리 근처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추세를 이어가면서 끌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히트픽 종목들 하루 이틀 만에 지금 30% 내외의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의 종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관심주는 후성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내내 초급등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역사적 신고가 돌파해내기도 했습니다. 장대 양봉 그려내주고 있는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과열 구간에 좀 들어간 걸까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슬슬 2만 원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과열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직까지 오늘 2만 원짜리 찔러주고 가격 조정 나오면서 19,000원대, 19,500 전후에서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데 사거래일 만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죠. 옥선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조정 없이 6월 달에만 무려 90%가 넘는 이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 한번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전체적인 여러 차례 후성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지만은 월봉 차트 자리를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특히나 반도체, 이 반도체 특수가스가 중요한데 반도체 특수가스를 만드는 업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탑으로 꼽히는 종목이 후성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특수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후성도 같이 주가가 튀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최근 중국 쪽에서 리튬에 대한 이제 시장을 거의 중국 업체들이 죄다 주도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질적 성장을 위해서 이 공급에 대한 양들 좀 줄여나가고 있어요. 정책 전환하면서 공급 물량 자체를 통제를 하고 축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단사 이익이 후성으로 좀 쏠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에 대한 스팟 가격 같은 경우에도 12%가 넘는 그런 이제 급등의 세가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 후성 기존의 AI 수요 자체가 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간에 전고점을 뚫고 2200대까지 올라오는 모습. 일단 월봉 차트 자리에 보시면은 과거 22년도 최고점이 26,000원대입니다. 그 뒤로 기간 조정 자체가 굉장히 3년 이상 나오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자체가 무려 고점 대비 80%가 넘는 가격 조정이 나왔죠. 거의 3년 가까운 3년이 넘어가는 4년 가까운 이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죄다 거치고 나서 월봉 차트 자리상 작년 25년도 22편, 20선 자리를 강하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그런 이제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주고 있는데 최근에 60선 자리, 120선 자리까지 죄다 돌파가 한번 나와주고 나서 지금 보시면 월봉 차트 자리에서 6월 달에 90%가 넘어가는 강한 급등. 이런 랠리 자체가 워낙 강하게 튀어 올라가다 보니까 후성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130%가 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 나오고 6월 달에 재차 가격 급등. 워낙 단기적인 과열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월봉 차트 자리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23,000에서 25,000대까지도 추가 상승 탄력은 여진에 있어 보이지만은 단기간의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기존에 15,000대나 14,000 이하, 못해도 15,000 이하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2만 원 정도라든지 19,000대 위에서 매집을 하기에는 약간의 과열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손절할 때를 굉장히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말씀드리겠고 후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23,000에서 24,000 많게는 25,000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최대한 수익을 좀 키워가면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최근에 저점 잡고 반등 탄력 강하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반등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후성 짚어봤고요. 두 번째 관심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부장 종목들이 강한 탄력 받는 가운데 HPSP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HPSP가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되는 중이고요. 역사적 신고가 도달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HPSP도 지금 과열 구간에 좀 진입한 걸까요? 이 종목 지금도 접근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HPSP가 오늘 상한가에 지금 이제 시간 안착이 좀 되는 모습이죠. 상한가 잔량이 한 53만 쪽 가량 쌓이면서 일단 보통 이렇게 점심 전 12시 이전에 상한가가 올라가는 것들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풀릴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잔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장 마감까지는 시간 자체가 좀 길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풀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잔량 자체가 그렇게 적지는 않다는 거. 7만 원대 기준으로 50만 주면은 밑에 이제 상당한 물량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구태여 상한가 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세를 좀 끌고 가시라 말씀드리겠고 HPSP도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월 8일 날 히트픽으로 이제 잡아드리면서 그때 매집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42,000원대, 4만 원대 전후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던 종목이에요. 중간중간에 목표가 1차 목표가 5만 5천대라든지 6만 원대 이상까지도 찔러졌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60%, 50%가 넘어가는 이제 수익 자리를 줬었는데 지금까지도 들고 가신 분들이라면 거의 한 80% 가까운 이제 수익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이렇게 추세를 끌고 가면서 워낙 변동성 자체가 크다 보니까 60%, 70% 수익 자리를 주다가도 또 단숨에
뭐 10% 이내까지도 밀리는 좀 그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이제 대응 자체를 좀 상당히 좀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HPSP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마이크로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면서 특히나 HPSP로 오늘 수급이 강하게 한번 쏠려지는 모습이에요. 기관이나 외인들 양매수까지도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기존의 단기 정고점이었던 6만 6천 원대, 6만 7,800원대를 뚫고 오늘 7만 1,000원대까지 안착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단기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과거에 고점자리를 뚫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세가 상당 부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고 있고 예전에 HPSP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거의 비메모리 파운드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쏠려 있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이 의존을 했었었는데 작년 25년도부터 지금 26년도까지 기점으로 최근에 이제 나노급 디램이라든지 낸드 공정 이쪽에 장비 도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면서 특히 HBM 관련해 가지고 제조 공정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HPSP에 대한 기술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EPS도 상향 수정되고 전체적인 뭐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들 목표가들도 올라가는 만큼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다. 최근 차트 자리를 보시면은 5월달 장세가 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정고점 5월 26일 날 67,800원까지 급등이 한번 강하게 찔러줬던 모습이죠. 그 뒤로 가격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워, 30% 넘어가죠. 35%의 가격 조정 뒤에 바로 추세를 돌려주면서 6월달 5거래 하락 뒤에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오늘 71,500대까지 추격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거래대금 자체도 오늘 9천억 가까운 흐름이 나오면서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졌다는 점. 저렇게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새로운 이제 신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됐다는 거거든요. 신고가에서 새로운 거래대금이 있었던 만큼 단기간의 추세를 한번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7만 원에서 뭐 7만 5천, 많게는 8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이제 구간인데 당장의 HPSP를 뭐 단타적인 관점에서 오늘은 뭐 상한가가 이미 안착이 됐기 때문에 상따한다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이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재차 5만 원이나 5만 5천 이하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셔야지 내가 추세를 굉장히 좀 끌고 가기 용이한 자리입니다. 뭐 애매한 자리 6만 5천이나 7만 이하의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추세 자체를 끌고 가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반드시 유념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낮은 저점 구간 자리가 다시 온다면 매집을 하시고 보세요. 뭐 이미 상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개판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은 굳이 무리해서 뭐 6만이나 6만 5천 애매한 자리에서는 좀 최대한 자제를 할 때 말씀드리겠고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 자량 자체가 50만 주인데 지금 80만 주까지 또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충분히 상한가 전략이 저 정도 쌓이면 웬만해서는 상한가 풀릴 가능성까지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 주 개판등 자리까지 노려보시면서 8만 원대까지도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PSP까지 지난달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 랠리 보여줬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고 나서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네, 관심주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판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기판주들에 대한 랠리 이어지고 있고요. 증권가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최근 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히트픽 종목들 오늘 뭐 HPSP부터 해가지고 고영, ISC 뭐 단기간에 급등 나온 종목들만 하더라도 빠르면은 30-40% 그런 넘어가는 수익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테크익 이런 종목들 뭐 제주 반도체도 단기간에 100% 넘어가는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장세에 대한 변동성은 커질수록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난다는 점.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종목을 선택을 하고 안에 하나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물리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추세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반드시 종목에 대한 선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 오늘 히트픽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기판 중에서도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반도체 기판 쪽이 이제 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반도체 기판주들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이익률 자체가 거의 컨턴 점프 수준으로 강력하게 이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또 주가 급등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 단기 급등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가격에 대한 이제 가격 조정 자체가 좀 강하게 나온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재차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IFC라든지 고용으로 쳤을 때 그 저점 구간에 해당되는 종목인 만큼 반드시 빠르게 종목을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모빌리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수주 잔고 자체가 벌써 20조 원 이상 깔렸어요.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일거리 자체가 이미 깔아뒀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제품만 찍어내면 그대로 매출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추가적으로 FC, BJ 기판까지도 모멘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기존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계속 연이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종목 반드시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최근 차트 자리를 보시더라도 추세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죠. 강력한 추세가 이어지고 최근 21선 근처까지 한번 맞닿으면서 지금 구간에서 조류의 매수 자리를 주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못하면 이미 주가는 한참 날아가고 난 뒤에 그 정도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220만 원대인데 예전 하이닉스를 한 100만 원대에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목 체크를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아직까지 정보방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보방 참여하셔서 매매에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FC BGA 기판에 대한 모멘텀 상승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장 또 상승 랠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매일 시장 전략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라임 히트픽 시간에도 전략과 함께 공략주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 델사이트S 정효재 전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경제 AI 산업 호황을 필두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와 신용, 투자 사이클을 둘러싼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건데요. 고용 호조와 물가 부담, 국채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다음 주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FOMC에서 어떤 결과,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또한 굉장히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굉장히 뜨겁게 반등을 해줬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지표들로 좀 출렁했단 말이죠. 오늘 증시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중동 전쟁의 종식 관련 이슈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최근 미국 경제 흐름들 보고 계세요? 타코죠. 38번째 타코고, 물론 마이크론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목표가를 외국의 이제 우리 IB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금리 요소하고 그다음에 타코가 사실 이제 반복적으로 타코 때문에 금리도 낮아지고 그래서 프리미엄이 훼손될까봐 걱정했던 변동성들이 다시 복원이 되는 그런 이런 상황인데, 네. 근데 실질적인 내부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단순히 뭐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석유,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해가지고 에너지 정보청 EIA에서 네. 원유하고 석유 재고가 지금 15억 배럴 정도 나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쓰여지는 게 이제 1,000만 배럴씩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축유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요, 총 재고요. 그러니까 총 재고요. 비축유를 전략적 비축유는 정부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네. 거고
이제 상업용 재고하고 민간에서 갖고 있는 총 비축률을 네. 다 전체 재고로 토탈했을 때 토탈 재고가 이제 15억 7천만 배럴이고 이게 이제 1,000만 배럴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전략 비축률 같은 경우는 전쟁 직전에 한 7억 배럴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억 5천만 배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량 떨어졌고 이게 네. 이제 거의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이제 오바마 때 최저치를 한번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최저치까지 빠지는. 물론 이제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산 이제 오일 자체가 이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채워나가면 된다. 생산량을 늘리면서 채워나가면 된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감속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전략 비축률도 최저치에 와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타코의 입장에서 타코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에는 치킨 아웃한다. 뭔가 예.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좀 좋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사실상 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주말 사이에 이제 본격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도 봉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봉쇄가 결국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결국 중간선거전까지 풀릴 거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안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적이라는 그걸 중간선거까지 안 풀리게 해서 트럼프의 리더십이나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핵 협상을 꺾어버리는 게 자신들의 무기라는 걸 이미 캐치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이제 의존해서 금리와 AI의 프리미엄들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실질 소득 감속 속도가 미국도 역시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속이 빠르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에너지발 인플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에너지 때문에 미국이 뭔가 자꾸 데미지를 겪는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맞는 말씀인데 네. 작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서비스업적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하고 그다음에 우리 렌트비하고 네.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료품 가격도 이제 반등을 하려고 4, 5%대를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유가발 인플레가 빵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물가 지표를 보시면은 이 물가가 이제 에너지 쪽이 20% 올리고 가장 민감한 퓨얼 오일이 거의 50%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해가지고 여행 관련돼서 이제 운송과 관련되는 이제 그 서비스 가격들이 뭐 버스, 기차, 뭐 아니면 우리 이제 국지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여객비 이런 것들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 5%씩 다 오른 걸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쪽은 사실은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설령 지금 상황에서 빠진다고 해도 이건 보통 오르면은 운임과 관련되는 가격 지표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상승세가 이어져요. 네. 즉 전반적으로 미국 가게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서비스 가격이 녹록지 않아서 쓸 돈이 가용 자금이 사실 돈 버는 이제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한 20% 정도가 가용 자금이었는데 렌트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그 돈들도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AI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네. 건 뭐냐면은 이 기업금융 쪽이 되게 좋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이 가장 불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경제하고 회사채 시장하고 주식시장 AI 쪽은 따로 띄어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쪽은 돈이 많이 몰려서 뭔가 호황세를 이루고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 쓸 돈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쪽은 어쨌든 결국 소비자 기반이 아니고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AI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내러티브는 존재하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오르지만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비싸지만 매출과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수익성은 아직도 언제 포지티브가 나올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큰 그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유동성이다. 지금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주가는 오를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미국에 풀려 나가 있는 돈들이 지금 2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유동성 M2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이 23조 달러 규모의 돈들이 물론 이제 전부 다 이쪽에 집중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채 시장만 해도 지금 3조 달러 이상 몰려 있고 그다음에 우리 AI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캐펙스 지출이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게 한 7천억. 그러니까 자기 현금 가지고 캐펙스 그냥 자본 지출을 하는 자본으로 이제 지출을 하는 그런 이제 AI 기업 군들이 7천억 달러 정도를 지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작년 대비 거의 40-50% 증액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1조 5천억 달러를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또 다시 캐시플로우 가지고 또 돈을 넣겠다. 여기에 더불어서 1조 5천억 달러는 더 추가적으로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더 넣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올해까지 늘 돈 빼더라도 6-7천억 달러 빼더라도 앞으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들어갈 거만 생각하면 데이터 센터 하면 3조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거의 뭐 회사 시장에 3조 달러, AI 3조 달러 익스포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6조 달러 거의 연준이 국채를 갖고 있는 정도랑 맞먹는 금액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요소도 사실은 별개로 가니까 뭐 AI 성장성이 있으니까 뭐 설마 무너지겠어 하지만 이렇게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금리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의 변화, 그다음에 이 변동, 민감성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구간은 네.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의 상황, 이거 경제가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일단 주가는 좋다, 그리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민간 경제 말씀하신 뭐 메디케어, 렌트 이런 데서는 좀 부담을 안고 있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면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 보면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이제 잘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 근데 이제 고용의 질 그리고 최근에 뭐 이번에 오늘 월드컵이 개막을 하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있었던 말이죠. 결국에는 미국 경기에서 어떤 최근의 고용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고용은 여전히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질로 봤을 때 안 좋다라는 거예요. 5월, 6월, 그러니까 네. 숫자가 좋아진 거는 사실 월드컵 앞두고서 물론 이제 서비스 쪽에 헬스케어도 들어갔지만 이제 공무원 관련돼서 월드컵 행사와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고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건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미국 경제하고 아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그 다음에 건설업 이쪽은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이벤트성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게 정책 파워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가리는 거죠, 자꾸. 자꾸 포장으로 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포장으로 가려도 계속 좋은 방향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그게 포장으로 가리는 게 어느 선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포장으로 계속 가리다 보면 속안에 이제 썩은 사과가 있다고 칠게요. 썩은 사과를 계속 포장으로 가리면 멋져 이렇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어느 순간 포장지를 딱 걷어들이는 순간 이게 썩은 사과였네라고 놀라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코셔스하게 여러분들께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이제 경고성 멘트를 드리는 이유는 AI에 대한 성장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 확장성이 되게 크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 반도체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체인으로 형성된 그룹군만 보더라도 기업 그룹군이 지금 거의 수백 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위에서 엔비디아 주축으로 해가지고 하위로 가면은 이제 웨이모와 같은 이제 벤처 당연히 중간에 클라우드 이런 거 빼고라도. 근데 이 흐름에 큰 공룡 기업 그룹군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AI 추가적인 성장이나 투자를 하기에는 재정이 자꾸 딴 데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 지출이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도 10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 동안 원래 예산을 한 7조 4천억 달러, 7.4를 쓰기로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7.4를 쓰기로 해놓고 지금 7개월 동안 4.4를 썼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연말로 가면서 재정 지출이 몰아서 많이 쓰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속도로 가면은 분명히 초과 지출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상위에서 지금 많이 쓴 부분이 어딜까라고 보시면은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당연하게 이제 우리 소셜 시큐리티 이건 실업급여 나가는 쪽이니까 당연한 거고 메디케어 뭐 헬스케어 뭐 이쪽 나가고 이자가 2순위예요. 지금 거의 6천억 달러를 넘어갔어요. 7개월 동안만. 그리고 그 다음이 상위 랭크가 누구냐면 이제 디펜스 쪽입니다. 6천억 달러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사일 쏠 때마다 하루에 200억 달러씩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으면은 사실 정부가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의무지출, 정부가 꼭 써야 되는 소셜 시큐리티랑 같이 꼭 써야 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재량 지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다가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이제 재량 지출이 있는데, 재량 지출에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는 AI와 그다음에 우주 산업, 그다음에 로봇 관련되는 쪽에도 수백 달러 투자하면서 스타게이트 펀딩도 마련하고 네. 민간의 조성을 계속 펌핑업을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하면서 말살하겠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살을 하겠다. 하르그 섬을 결국 점령해서 이란 상원을 다 갖겠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그러니까 공격 취소한다. 주말에 거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말로는 이렇게 와해를 시키고 있지만 전쟁 관련된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AI에 대한 투자는 조금씩 정부 주도로 가기에는 미흡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점점점 이제 우리 그 결과지를 받아볼 때가 됐잖아요. 네. 무슨 결과지? 지금 이렇게 물가가 4.2가 이제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CPI가 4.2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4.2가 앞자리가 과연 4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2가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수준인가라고 그 의문을 던졌을 때 뭐 상식적으로 경제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PC가 중요하지만 물론 PC 이 내외로 이렇게 상하단 플러스 마이너스 1% 한다고 해도 최상단이 3%인데 3점 몇 여기까지는 봐주겠지만 4 이상 됐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의 지금 그 기준금리하고 30년물 고정금리하고 차이를 보면 200pp 이상의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200pp 이상 차이 나는 거는 대략만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더 그 수준만 생각하면 뭐 물론 그만큼 인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5번, 6번 인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항상 최근 들어서 페드가 늦게 움직이고 데이터를 보고서 움직이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 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 고용이 숫자가 좋다고 해서 금리 인상할 것 같으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용지표 우리 상무부에서 나오는 고용지표 그 PDF 파일 딱 보시면 이게 제조업은 다 안 좋은데 지금 일시적으로 올랐는데 이게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네. 파일 한 번만 열어보면 그러면 분명히 뭐 저나 아니면 다른 더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고용의 질이 안 좋다. 이건 경기가 살아나는 이제 빅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일시적이다. 이런 판단을 당연히 내려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지금 불안한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좋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장성은 여전한데 지금 같은 되게 암흑기가 서서히 올 것 같은 환경에서도 여기서도 AI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면서 종목별로 뭘 사라 하는 게 누구나 지금 불안한 구간이 됐다. 그거를 심리적으로 반증했던 게 최근의 변동성 장세다. 근데 이제 다음 주죠. 이제 FOMC 이제 열리게 되면 충분한 이제 매파적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금리는 한 번에 못 올려요. 왜냐하면 케빈 씨 당장 왔는데 지금 연준 인사 중에서 주요 인사들이 4분이 지금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당장이 아니라 이거는 올려야 되는 방향성으로 전환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 때도 빵 터지고 금리 올리겠다라고 하고 올려야 됩니다라고 하고 사실 수개월이 걸리고 올리면서 그때 올리는 속도가 후반부 가서 이제 가파르게 팍하고 올라오면서 빅스텝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과 되게 유사한 측면이 있고 다만 지금은 이제 AI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고 여기에 돈이 집중이 되고 있고 회사채 시장도 초호황의 어떤 그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장금리와 미국 기준금리의 차이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고 네. 두 번째 지금 트리플 B 이하의 투기 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세 번째 천장을 두드리고 있어요. 5.5를 갖다가 작년도에 한 번, 올 초에 전쟁 터졌을 때 바로 한 번, 그다음에 이번에 또 세 번째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세 번째는 과연 여기서 양치기 소년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세 번째 두드리는 이 순간은 그거를 넘어가고 싶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채 시장도 이제는 약간은 피로감이 좀 같이 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핵심은 뭐냐면은 뭘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네. 제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을 좀 해두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네. AI 성장 기업도 하지만 나머지 방어적인 내수 기업, 소비재 기업,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단기채와 같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배분해 나가면서 장기 투자의 플랜을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자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국 경제가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결국 물가가 계속해서 뭐 3.2, 3.8 이번에 또 5월에 4.2%까지 오른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오늘 트럼프의 어떤 치킨아웃 종전 이슈가 나와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도 90달러 선에서 이제 86달러까지 좀 빠진 모습이 나오거든요. 결국엔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나아지는 겁니까? 나아질 수 있겠죠. 종전이 된다. 근데 거기에서 대전제는 큰 게 붙어야죠. 그러니까 종전이 된다. 종전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이 된다.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란에서 계속 그 이란 혁수대,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에서 계속 발표를 해본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휴전의 문제, 그러니까 종전이라기보단 그들은 휴전이라는 표현을 써왔고 휴전을 하면서도 동시에 협상한 사안들, 특히 핵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안들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번 참에 거기에서 이제 무기화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하루에 통행료 한 번 통행료 저기 20억 달러인데 이 기회를 놓칠 소리야. 안 그래도 제재 해제 때문에 제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대통령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들한테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호르무즈 네. 해협에 이제 통행료를 내니까 그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그걸 갖다가 뺏어와 가지고 그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휴전으로 갈 소위 말하는 프레임이 아닙니다. 형태 자체가. 근데 탁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 생각하실 거예요. 이래 놓고 주말 가가지고 또 이 이란 혁명수비 내일이잖아요.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또 강경한 대응을 하거나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 공격 현황이 있으면 또 다시 일요일쯤 됐을 때 우리 평온해졌을 때 또 트럼프는 말살을 하겠다. 모두 다 하르그섬 계속 에너지 반복되는 시설을 거네요. 다 예. 파괴하겠다.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에 이렇게 공격하겠다? 아니야. 공격 취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합의를 이룰 거야. 이것만 지금 개수를 세번 분이 계신데 그거 인용해드리면 지금 38회예요. 38회. 와, 38회 정도네요. 반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점점점 지금 압박이 다가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회동이 계속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유 관련되는 이제 업계 네. 관계자분들은 미국 회동이 엑슨모빌도 그렇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경고예요, 경고. 이러다가 4개월 안에 미국조차도 산유국이잖아요, 미국이. 네. 근데도 4개월 안에 쇼티지가 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비밀리에 회동을 하고 이거를 언급한 문구 자체를 자꾸 익명을 요구하면서 백악관에다가 의사 되는?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상황. 왜냐하면 찍힐까 봐. 아, 그러니까 이만큼 현실이 가려진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된다. 누가 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된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이제 처음에는 그게 가능하죠. 몇 번 우리 양치기 소년도 몇 번 속일 때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4번, 5번, 6번 가면 이제 안 믿기 안 시작하는 속죠,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양치기 소년이 진짜 물려 죽는 약간 그때가 왔다 그래도 안 예, 믿어요.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그래도 세이프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월드컵이 열렸으니까 또 축제의 분위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또 이 원유에 대한 이제 공급 쇼티지의 가능성, 공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또 보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월드컵이 끝날 때쯤이 되면 한여름 또 다가오잖아요. 우리 남반구도 그렇고 이제 중반구도 그렇고 네.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여름이 이제 뜨거워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에너지 가동 결국에는 이제 에어컨 써야 되고 이제 냉방 수요들이 엄청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때 돼서 또 심각성을 깨닫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가려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뜨거워서 종목을 피킹하는 데 열중을 보이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 뭔가 불안한 이제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시장일 때는 약간 넌센스다. 너무 성장성이 강력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약간 환상적으로 믿기보다는 자산 배분을 조금 철저히 해나가시는 게 좋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위기에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네네.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1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 그리고 지난 러우 전쟁 당시의 어떤 상황을 좀 반추를 해보면
전쟁이 터지고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당시 연준의 스탠스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급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물론 이제 워시가 취임하고 다음 주에 첫 FOMC이기 때문에 바로 금리 인상하기 좀 어렵다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정도로 전쟁이 끝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하게 개방이 되지 않는 스탠스가 몇 개월 지속이 된다면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시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업계 회동 내용을 저도 이게 왜냐하면은 주간별로 미국에서도 원유를 소비하는 물량이 2주는 되게 빠르고 1,000만 배럴이고 2주는 700만 배럴이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숫자를 딱 맞추기는 힘들어요. 근데 네. 업계 관계자분들이 이야기한 이제 코멘트하고 그 아티클들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앞으로 4개월 내예요. 전부 다. 4개월. 앞으로 4개월. 그러니까 예. 앞으로 4개월 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급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단 이제 소비자들이 이것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인플레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두 번째 이슈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제조업이 지금 AI 쪽 투자는 좋지만 제조업은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이미 네. 감소세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AI 투자가 결국에는 우리 뭘 필요하죠? 전기,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프라, 전력 인프라, 전기 인프라를 갖다가 다 지금 구축하려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가가지고 수주받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전제는 뭐죠? 결국 원유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물론은 더 먼 미래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태양광을 통해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도 짓고 네. 뭐 그림은 있지만 그럼 뭐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는 것들 그다음에 전력과 관련되는 수요를 4개월 후부터는 서서히 이건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혹은 이제 그러니까 비제조업 서비스업이고 그다음에 AI 쪽이든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률 패턴을 보시면은 원래 소비가 끌어가지만 소비는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버텨주는 쪽이 뭐냐면은 정부 지출하고 작년도까지 형태입니다. 정부 지출하고 설비 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좋아서 설비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ICT 산업이에요. 다 IT 쪽이에요. 이걸로 다 이제 메꿔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성장률은 높은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1분기에도 이제 재정 지출의 소비 지출의 성장 기여가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1분기부터 일단은 경기 살리는 것보다 딴 데 돈을 쓰기 시작을 했고 연방 정부가 지금 2분기에는 앞서 재정 지출 내역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하느라 딴 데 돈을 못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7개월 동안 6천억 달러 썼는데 그게 4월 달까지가 6천억 달러면 국방비 지출이 네. 아마 이제 5월, 6월에 더 많이 쐈기 때문에 미사일을 공격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숫자는 더 올라갔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전쟁 때문에 많이 소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원유에 대한 압박은 산유국인 미국조차도 4개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의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짓눌리는 요소가 너무 명확하게 숫자로 보여요. 숫자로. 근데 숫자로 보이는데 이것을 뒤엎는 거는 결국에 타코로 금리를 자꾸 내리려고 하고 유가를 투기적인 심리를 갖다가 잠재우는 이 정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실제 밀려 들어오는 원유 쇼티지에 대한 그 충격을 어떻게 보면 대비하지 않고 가리는 형태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경제적인 데미지로 한 3, 4개월 후부터는 좀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조해드리지만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위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좀 주고 계신데요.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AI,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를 낮출 수 있다. 굳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언들을 줄곧 해왔단 말이죠. 베선트를 중심으로. FOMC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AI 생산성, 정말 생산 효과를 좀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시차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짜맞추기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의 그림을 본다면 AI,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피지컬 AI가 와서 네. 이제 공장이 이 자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직접 판단하고 직접 물건을 분류하고 물건을 직접 조립하는 그런 형태까지 되면 인건비는 굉장히 낮아지고 이 세팅만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드는 건 뭐죠? 전력 비용밖에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감가도 느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기계가 기계를 관리하게 되는 그런 형태니까
그건 10년의 그림으로 보면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 성공 모델이 10년까지가 누구냐면 필요하군요. 사실 도요타거든요. 도요타. 네. 도요타가 여러분들 요즘에 피지컬 AI가 자동차의 공정에 이제 접목되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수익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시지만 도요타는 2003년도부터 그걸 접목을 해왔었어요. 이미.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비용을 갖다 통제하는 데 좀 우수한 사례로 이미 입증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가 그 인플레가 아니잖아요. 좀 솔직히 좀 짚고 넘어가면 상품 인플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품이 비싸가지고 인플레가 나타나는 게 네. 아니라 첫 번째 서비스 인플레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 서비스 인플레가 고공행진한다는 건 뭐예요? 일론 머스크는 혼자 독특하셔서 이제 땅콩집, 창고집 한 칸짜리 집에서 사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뭐 벤처 기업가들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이 최소 뭐 200~3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이제 200~300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택에 대한 쇼티지, 주택의 가격에 대한 쇼티지, 그다음에 렌트비에 대한 상승 요소가 다 곁들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비스 가격의 무한한 상승세와 그다음에 떨어지지 않는 자산발 인플레이션 이게 사실은 인플레의 핵심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 때문에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먼 얘기다. 지금 당장은 여기에 더불어서 유가발 인플레까지 가미가 됐기 때문에 매파적인 스탠스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럼 짧게 앞서도 이게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어떤 위기 관리에 대한 말씀이시지만 하반기 금융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 이게 투자를 하시지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유동성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래서 자산 배분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개인적인 이제 예입니다. 이거는 AI 성장성 기업에 대해서도 한 30~40%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30 정도는 결국에는 우리 이제 방어주 쪽. 그다음에 나머지 30 정도를 단기채, 이자를 받기 위한 단기채로 이 포트폴리오를 좀 확산을 시키자. 근데 각각을 살 때도 한 번에 몰빵해서 사지 마시고 네. 적립식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분할해서. 좀 길게 예. 5개월 정도 넣고 가셔야 된다 이런 판단.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KB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경제 상황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뭐 증시는 뜨겁고요. 한동안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